안녕하세요. 코이시입니다. 저번에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롱텀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얘를 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중학생인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다가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써보면서 느껴본 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보면 위에 아무것도 없고 왼쪽에 액션 버튼, 볼륨 업다운, 심카드 트레이가 있고요. 하단에 마이크 C타입 스피커,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공간 음량 촬영을 위해서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랑 이번에 새로 추가된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있고, 후면에 초광각, 광각, 망원 렌즈에 후레쉬, 라이다 센서, 마이크가 있고요. 전면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수화부 스피커, 이제 이쪽에도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컬러가 데저트 티타늄이라고 애플에서 말하긴 했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데저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6S 때 로즈골드 컬러 그거지. 사막이 뭐야, 사막이. 옆에 이게 애플워치 스테인리스 밀리니지 루프 골드 색깔이거든요. 근데 사이드를 보면 오히려 얘랑 컬러가 더 비슷해요. 그래도 이쁘니까 봐줍시다. 이름이 좀 이상한 것 뿐이지 안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밖에서 햇빛이 쨍할 때 봤을 때는 로즈골드 느낌이 거의 없고 아이보리색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티타늄 프레임이 이제 브러쉬 마감이 아니라 그 마이크로 블라스팅 공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살짝 유광 느낌이 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옆에 15 프로 맥스를 놓고 비교해보면 이거 브러쉬 마감 사라진 게 바로 티가 나고요. 근데 데저트 모시기 보다가 이거 보니까 되게 시멘트색 같다. 어쨌든 이제 켜서 보면 여전히 전용 배경화면은 잘 뽑아졌습니다. 켜지면 이렇게 통 하고 꺼지면 통 하면서 들어가고, 처음에는 이걸 보고 렉이 걸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일부러 천천히 켜지고 꺼지게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막 터치해주면 이렇게 움직여요. 쩔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자동으로 꺼질 때 이렇게 렉이 좀 걸리더라고요. 버그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그런 거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는 베젤이 얇아지고 이 핸드폰 자체 크기가 살짝 더 커졌습니다. 대각선으로 0.4cm 더 커졌다고 하고요. 얘만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고 15 프로 맥스를 바로 옆에다 붙여 놓으면 확실하게 베젤이 얇아지고 화면 크기가 커지면서 16 프로 맥스의 디스플레이가 더 꽉 차 보이는 게 눈에 보입니다. 또 이 세라믹 실드가 전작보다 최대 50%더 단단해졌다고 하고요. 이제 주변이 어두울 때 1니트까지 밝기가 내려갑니다. 밤에 누워서 영상 보기가 더 편해졌어요. 근데 이 최대 밝기가 2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2000니트에서. 갤럭시 S25 울트라도 아니고 S24 울트라를 봐도 최대 2600니트를 지원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야외에서 훌륭한 시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반사율은 비슷해서 빛 반사가 제법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말하는 걸 깜빡했는데 16이 되면서 이 모서리 부분이 뭐라 하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곡률이 더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무게도 221g에서 227g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배터리 타임도 스펙상으로 영상 재생은 4시간, 오디오 재생은 10시간이 늘어났는데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가는 편입니다. 무선으로 맥세이프 충전도 이제 최대 25W까지 지원하는데 이건 애플 전용 맥세이프 충전기를 또 사야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살 엄두가 안 나서 따로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65,000원 말이 돼? 자, 이제 외관상으로 가장 크게 바뀐 이 카메라 컨트롤 버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 이제 저는 이걸 2번 누르는 걸로 바꿔놨는데 2번 누르면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눌러주면 뿅 하고 여기 이렇게 줌을 할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스와이프를 통해서 줌 땡길 수 있고, 2번 가볍게 눌러주면 다른 거 노출, 심도, 줌, 스타일 뭐 이런 게 있고요. 설정에서 반셔터 기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세게 누르고 있으면 AEAF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좀 세게 눌러주면 버튼이 물리적으로 눌리면서 촬영이 됩니다. 꽤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관성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세게 물리적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냥 구글에서 그 사진으로 검색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구글 렌즈 그거랑 비슷한 건데 줌은 여기서 최대 6배까지 되고요. 촬영 눌러주면 여기 이렇게 Ask, Search, Translate, 캘린더 이렇게 있는데, Ask는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고 Search는 단순하게 구글에 이미지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예시로 이런 계획표를 촬영하면 자동으로 내 일정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진 영어로밖에 안 되고요. 한국어로 쓰시려면 iOS 18.4 베타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얘를 제가 전에 만져본 느낌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아이패드 위에 지문인식 들어가 있는 전원 버튼 있잖아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마감 가장자리 부분이 유광인 것도 비슷하고 만졌을 때도 느낌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문인식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하고, 아닌가? 좀 불편한가? 근데 이게 제 의도랑 좀 다르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로 모드에서 촬영을 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찍는데, 지금 보시면 손바닥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핸드폰이 안 흔들리게 좀 세게 잡잖아요. 그럼 이렇게 의도치 않게 AEAF락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 살짝씩 움직이면 이 배율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설정에서 이 힘을 얼마나 줘야 작동하게 할 건지를 바꿀 수는 있는데, 최대로 해놔도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저는 AEAF락을 자주 쓰는 편이라서 이걸 쓰고는 싶은데, 세로로 잡을 때마다 설정 가서 키고 끄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유용한데 쓰고 싶지 않을 때 오작동을 하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얘가 힘을 좀 제법 줘야 물리적으로 눌리거든요. 근데 방금 이 렉 보셨죠? 이런 식으로 렉이 걸리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이거를 촬영할 때 얘가 힘을 좀 제법 줘야 물리적으로 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눌리게 힘을 좀 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줌 땡기고 AEAF락 시키는 정도로만 써야지, 아예 촬영까지 얘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샥샥샥 카메라 컨트롤하고 여기 아래로 딱 받쳐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우스꽝스럽고 손목도 아파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카메라 컨트롤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여기에 새로운 사진 스타일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로우 사진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HIF나 다른 거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되게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때기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조금 차갑게, 사진 앱에서 따로 후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초광각 카메라가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광각 센서도 리드아웃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셔터렉도 개선이 된 거로 아는데, 먼저 15 프로 맥스 이 정도고요. 16 프로 맥스, 로우에서는 차이를 느끼기 좀 어렵고요. HIF로 찍어보면 15가 이 정도였고요. 16은 5. 확실히 셔터렉이 줄었습니다. 이제 사진 몇 장을 보자면, 초광각, 광각 2배, 5배.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비교하자면 초광각, 광각 2배, 5배. 다른 거는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데 초광각에서 차이가 제법 나더라고요. 이 사진에서도 나무의 디테일이 16 프로 맥스가 더 잘 살아 있었고, 이 사진에서는 전광판의 글씨를 보면 16 프로 맥스가 더 선명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접사 사진을 4800만 화소로 찍는 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얘를 가까이 대면 요 꽃 모양, 이게 매크로 모드라는 건데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걸 꺼주고 초광각으로 전환을 해주면 접사 사진을 4800만 화소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크로 모드 키고 찍으시면 1200만 화소로 저장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걸 보시면 4800만 화소로 찍은 게 디테일을 더 잘 살려줍니다. 하지만 예외 상황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많은 조기를 찍으면 접사 모드에서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한 게 4800만 화소로 촬영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 보시면은 차이가 제법 나죠? 화이트 밸런스도 달라졌는데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비슷하게 수정이 되었고요. 야간에도 촬영을 해보면 초광각, 광각 2배, 5배. 이번에도 전작인 아이폰 15 프로 맥스랑 비교를 해보면 초광각, 광각 2배, 5배. 별로 차이가 안 나기는 하는데, 그나마 차이점이라면 보도블럭이랑 저거 뭐라 하지? 풀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그리고 고스트 현상은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아이폰의 아이덴티티예요. 동영상 촬영에서는 광각 센서의 리드와 속도가 향상되면서 이제 최대 4K 120프레임까지 촬영을 지원합니다. 프로레스 동영상은 아직까지 4K 60프레임까지만 되고요. 또 4K 120프레임 동영상에서는 광각 카메라로만 최대 2배줌 촬영을 지원하고요. 바람소리 감소도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주변의 자동차 소리랑 바람소리 이런 거를 감소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찍고 있는데요. 한번 옆에 차들이 다니는 소리 들어보시면서 바람소리 감소 효과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요. 한번 바람 감소 효과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인데요. 한번 바람 감소 효과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제법 나죠? 주변에 오토바이 소리랑 차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를 거의 완벽하게 삭제시켜 주었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퀵테이크 동영상이 최대 4K 60프레임에 HDR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기대를 좀 했던 부분이 15 프로 맥스에서는 초광각이나 접사 모드로 영상을 찍으면 화질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좀 거슬렸는데 이게 개선이 됐을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솔직히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당장 앞에서 접사 모드로 잠깐 찍은 부분만 봐도 화질이 좀 떨어지죠? 아, 그리고 이건 저만 궁금했던 것 같기는 한데 사진 앱에서 음성 분리랑 영상 재생 속도를 편집하는 거는 기종에 상관없이 얘로 찍은 영상은 다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자, 이제 성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긱벤치 6의 점수를 보면 CPU 싱글코어는 전작에 비해 약 20%, 멀티코어도 전작에 비해 약 20% 증가했습니다. GPU도 보면 전작에 비해 약 17% 증가했고요. 뉴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약 35% 정도의 성능 향상폭을 보여줬습니다. 3D 마크 와이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최저 약 18% 증가, 최고 약 17% 증가, 안정성도 약 0.78% 증가했습니다. 안정성은 사실 오차 범위 내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처음에는 5,000점 넘게 막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꽤 큰 폭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애플 인텔리전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보는 솔라베이스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봤거든요. 최저 약 24% 증가, 최고 약 22% 증가로 꽤 큰 증가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성도 약 1.49%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최고 점수가 3D 마크 와이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막 5,000점이 넘고 이러잖아요. 주작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순수하게 얘 최고 성능이 궁금해서 벤치 하나 돌리고 나서는 냉장고 안에 넣고서 있다가 핸드폰이 차가워졌다 싶으면 다시 벤치 돌리고 이랬더니 점수가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또 발열 처리 능력도 전작에 비해 낮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온도계로 측정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면 15 프로 맥스는 3D 마크를 돌릴 때 카메라 옆, 그니까 프로세서가 있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발열이 심하게 느껴지고 아래쪽은 비교적 괜찮았거든요. 근데 16에서는 살짝 덜 뜨겁고 아래쪽까지 골고루 열분산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폰이라고 하면서 홍보를 했잖아요. 15 프로 맥스랑 답변하는 속도를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iOS 18.3.1 버전이고요. 일단 비교적으로 간단한 거. How's the weather today? 비슷했고요. Turn on low power mode. Turn off low power mode.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가보겠습니다. Write me a pronunciation about introducing iPhone 16 Pro Max's changes to camera sensor, performance, and other changes comparing to the iPhone 15 Pro Max. Yes, use it. 오, 16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챗GPT를 쓰는 거라서 잘 모르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입니다. 여기에 어드벤처 하나 둘 셋. 16이 조금 빠르긴 했는데 오차 범위 같고요. 여기에 뜬금없이 astronaut 하나 둘 셋. 오, 이번에는 16이 확실하게 더 빨랐습니다. 근데 그림이 살짝 이상하긴 하네요. 오, 근데 지금 둘 다 뜨끈해요. 이번에는 클린업 기능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선택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16이 확실하게 빨랐습니다. 근데 사진이 이게 맞나? 베타니까 뭐 나중에 개선해 주겠죠? 그리고 2025년 3월 애플은 AI에 관련된 아이폰 16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지원을 2026년으로 미뤘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팀앱에서 에버랜드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경로로 안내를 시작해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팁앱을 켜서 에버랜드까지 길 안내를 해주는 뭐 이런 거를 원래는 iOS 18.4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맥루머스에 의하면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들이 약 3분의 2에서 80% 정도의 확률로만 작동한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데 블룸버그에 의하면 2026년도 좀 어렵고 2027년이 되어야 제대로 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봄, 여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추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죠. 예. 이게 2026년으로 미뤄지는 거는 확정이고 또 16은 하드웨어 사양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17부터 지원이 될 거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또 살짝 걱정인 게 아이폰 16이 성능이 딸려서 온디바이스 AI가 안 되는 거면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는 물론이고 M1 기본형, M2 기본형 같은 애들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다 안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사기가 되잖아요.
아니 온디바이스 AI 된다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에어파워였나? 아무튼 해서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까지 판때기나에다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2년 정도 출시를 미루다가 나중에는 결국에 취소됐거든요. 요즘 애플이 우리 이거 할 거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어라 잘 안 되네 좀만 이따 출시함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기다리는 만큼 막 챗GPT나 딥시크 같은 애들 다 뛰어넘고 세계 최고의 AI가 된다 라고 하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떻게 이해하겠는데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애플이 하는 동안 걔네들은 더 발전할 거니까. 설마 나중에 에어파워마냥 애플 인텔리전스 팩이 이러진 않겠지? 에이 설마 그러겠어 애플이.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5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AI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뭐 웬만한 건 다 얘보다 좋은데 심지어 가격도 카드 혜택이랑 이것저것 하면 오히려 아이폰에 케어 플러스 한 거보다 싸요. 근데 저는 이미 사과 농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갤럭시로 갈아타기엔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처럼 사과 농장을 만든 게 아니라면 그냥 S25나 다른 거를 사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특히 AI 때문에 얘를 산다고 하면 더더욱 비추하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